이제 미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 간의 조건부 2주간 휴전이 시작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늘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를 막 시작했으며 이란 해안 지역을 드나드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작전은 처음에 제안된 것보다는 더 제한적인 작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전체를 봉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봉쇄는 이란 항구와 해안 지역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모든 국가의 선박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봉쇄는 이란이 아닌 항구로 오가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의 통행을 방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여전히 이 조치는 매우 민감한 시기에 이란의 경제와 해상 운송로에 큰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또다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에게 미국의 봉쇄선에 가까이 오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란 해군이 바다 밑에 가라앉아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158척의 선박이 침몰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공격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고속 공격정이라 부르는 몇몇 선박들로 큰 위협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 봉쇄선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온다면 우리는 바다에서 마약 밀매업자들을 상대로 사용하는 동일한 살상 시스템을 이용해 즉시 제거할 것입니다. 그것은 빠르고 잔인합니다. 이스라엘은 전투 재개에 대비해 경계 태세를 유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선임 특파원 마이크 바게나임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는 다시 백악관에서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마이크 씨, 실제로 이번 작전의 범위는 얼마나 제한적인가요? 그리고 이번 사태가 다시 한 번 더 큰 군사 충돌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 작전은 군사적으로 제한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봉쇄에 대한 또 다른 봉쇄를 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선박들이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실제로 어떤 것들이 통과하거나 나오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자신과 이란 측 사이에 일종의 완충지대를 두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나와서 공격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란 영해에서 이런 일을 한 게 아니다. 우리는 밖에서 봉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란인들이 사태를 더 밀어붙이지는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결정을 미리 해둬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 이른바 고속 공격정들이 나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미군 함정이 공격을 받는다면요. 그게 자동으로 사태를 악화시키는 겁니까?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고통은 경제적 고통입니다. 누가 더 많은 경제적 고통을 견딜 수 있느냐, 이란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살아남았으니 이긴 것이라 여깁니다. 이제 목표인 전쟁 종결을 위해 최대한 경제적 피해를 줄여야 합니다. 그들은 이를 어떻게 하려 할까요? 해협을 봉쇄해서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이 치솟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미국인들은 좋아, 우리도 그 게임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란 경제에 숨통을 조여서 그들이 더 큰 고통을 겪게 할 수 있다면 더 비싼 석유 가격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게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지만 지금 오가고 있는 전략이 바로 이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이 전략에 동참할 의향이 있어 보입니다. 맞아요. 방금 트루스 소셜에 올라온 최신 게시물을 봤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이 봉쇄선에 가까이 오는 모든 선박은 완전히 파괴되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고속 공격함 격침을 하지 않기로 한 선택도 언급했습니다. 며칠 전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많은 이란 선박들이 격침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 트럼프는 혹은 왜 트럼프가 미국이 공격한 선박의 종류를 언급할 필요를 느낀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남아있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란 해군의 대부분은 실제로 파괴되었습니다. 미사일 발사대처럼 지하에 숨기거나 다른 곳에 감출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군함들은 갑자기 나라 한가운데 나타나지 않아요. 그 배들은 눈에 띄는 곳에 있고 위치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아직 남아있는 해군은 거의 괴멸됐지만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물 위에서 매우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공격 함정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리에서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함정들이 설계된 목적입니다. 이란인들만 이런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도 이를 알고 있으며 이는 이란인들에게 미국의 봉쇄에 도전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그 함정들이 나머지 해군과 같은 운명을 맞고 싶지 않다면 이 경고를 받아들이라는 직접적인 메시지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재고를 알고 있으니 우리 상대로 장난치지 마십시오. 맞아요. 자, 그럼 이제 다음 게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백악관에서 함께해 주신 마이크 씨 정말 감사드립니다.
베남 벤탈리 블루 씨를 모셔보겠습니다. 그는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선임 연구원입니다. 워싱턴 DC에서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베남 씨, 이번 미국의 봉쇄 조치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요? 이는 계산된 압박 전술인가요? 아니면 이란과의 더 광범위한 군사적 확전으로 가는 단계인가요? 다음 단계가 그것인가요? 네, 함께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모두가 궁금해하는 100만 달러짜리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봉쇄, 특히 이란의 페르시아만 항구에 대한 봉쇄는 여러 행정부, 심지어 트럼프 첫 임기 때도 고려는 했지만 실제로는 주저했던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봉쇄는 합법적일 수도 있지만 전쟁 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기서 미국은 아야톨라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세계의 아킬레스건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던 상황을 뒤집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란의 해상 무역의 약 90%가 이 지역을 통과합니다. 지난 6주 전투 동안 그 무역을 수출한 것은 이슬람 공화국이었습니다. 따라서 거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만약 이 봉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집행되며 미국이 이에 적절한 정보, 감시, 정찰 역량을 투입한다면 이는 이슬람 공화국의 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특히 이 갈등의 후반부에 특정 산업과 부문이 타겟이 된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분명히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공화국이 남아있는 패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결국 정권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야 정권의 본심이 드러나고 어떤 일이 정권을 흔들 수 있을지 알 수 있습니다. 이탈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을까요? 남아있는 보안기관들을 어떻게 붕괴시킬 수 있을까요? 하지만 경제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이 그 목표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더 빨리 도달하게 해줄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전쟁의 혼란뿐만 아니라 정권에게 중요한 외교의 혼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은 사회에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총격이 멈추고 나면 불만이 많은 이란 사회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대규모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규모와 폭력적 탄압이었다는 점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국민들에게 40일이 넘는 인터넷 차단을 강요하는 이슬람 공화국의 실상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적수들에 맞서 계속해서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시간은 정권이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무기입니다. 미국의 봉쇄가 성공하면 시간은 다시 미국 편으로 그리고 잠재적으로 이란 국민들의 편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란 내부, 즉 이란 국민들로부터 지금까지 취해진 조치들에 대해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나요? 분명히 이번 휴전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었고 미국과 트럼프가 시위대, 즉 이란 국민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1월에 이슬람 공화국에 맞서 거리로 나섰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현지인들로부터 어떤 얘기를 듣고 있나요? 제가 들은 바로는 인도주의 물자 문제에 대한 두려움과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궁극적으로 봉쇄가 합법적이기 위해서는 비군사적 수출입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일종의 예외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번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도 이미 이란의 식료품에 상당한 인플레이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재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년간의 정부의 잘못된 관리가 최근 몇 년간의 위기로 인해 정말로 심화된 결과입니다. 식료품에 대한 인플레이션율은 약 70%였습니다. 이 봉쇄가 계속된다면 그 비율도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우려는 이 봉쇄를 견디려면 이란인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또 워싱턴이 상황을 정말로 인식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워싱턴은 이미 모든 것을 하는 듯합니다. 거래, 제재, 제한된 전쟁, 봉쇄 등 모든 것을 하고 있지만 정권 교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속마음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이란 국민들이 일찍 깨달은 쓰라린 진실입니다. 그들은 미국 지도자들이 이것을 깨닫고 분명히 말해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베남 탈리블루 씨 미국에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프랑스 대통령 에마뉴엘 마크롱은 프랑스와 영국이 해상 운송로를 열어두기 위해 별도의 방어 해군 임무를 준비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의도적으로 분쟁 자체에는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가 이끈 미국의 봉쇄와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워싱턴과 유럽 사이의 전략적 분열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경제적 영향도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독일 총리 프리드리히 멜츠는 이제 이란 전쟁이 자국 경제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가가 급등하고 가계가 압박을 느끼는 가운데 유류세 인하를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슬람 공화국에 맞선 싸움에 동참하는 데에는 별로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있는 수석 특파원 오웬 알터만에게 마이크를 넘기고 싶습니다. 미국의 접근 방식과 유럽의 접근 방식 사이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분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결국 미국은 유럽 국가들과 나토의 대응에 대해 매우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세계 경제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유럽 국가들의 최근 발언과 계획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분 좋게 받아들이진 않을 거예요, 나르샤. 하지만 트럼프는 이런 움직임을 환영할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것은 트럼프의 전략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날에는 아무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전쟁을 끝내기 위한 이란과의 합의의 일부로 봉쇄가 해제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란이 경제 제재가 더 완화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봉쇄는 아마도 해제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은 원래 그래야 하는 것처럼 어느 한 나라의 소유가 아닌 국제 수로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느 한 나라의 통행소가 아니라 석유와 비료 같은 물자가 오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누군가는 그곳을 감시하고 단속해야 하는데 에마뉴엘 마크롱과 키어 스타머가 그 역할을 맡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미국의 전략에 부합할 수 있고 그것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 대중이 이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독일 총리와 같은 인물의 발언을 들으면 분명히 궁금해지거든요. 현재 경제 문제의 근본 원인이 이란 전쟁이라고 하지만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데에는 무관심한 태도가 보이는 것 같아요. 대중은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봐요, 나태샤. 유럽에선 거리 시위가 거의 없어요. 용기와 열정이 큰 몇몇 이란 망명자들만 예외죠. 하지만 더 넓은 대중 속에서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정부에게 전쟁에 참여하라고 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이 전제는 미국과 유럽 여러 지역에서 인기가 없습니다. 유럽인들은 유럽에 살고 있고 여기에는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란 정권이 자신들을 파괴하고 모두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이란 정권이 우리를 파괴하려 하고 우리 모두를 죽이려 한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유럽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위협을 가지고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외교 정책과 다른 국가 안보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는 그들과 미국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 초기에 유럽인들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주도권을 잡고 전쟁에서 이기고 결정적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느꼈을 때 그들이 점차 입장을 바꾸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군사작전이 어쩌면 더 복잡해지기 시작했거나 최소한 결정적인 승리로 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자 유럽인들은 그들의 국민들과 지도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맞춰 다시 물러섰습니다. 에마뉴엘 마크롱과 케르 스타름은 미국 편에 서서 대이란 봉쇄를 시행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사후의 현장에서 미군 부담을 줄이고 모두의 이익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 개방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